데일리아는 트럼프 2025년도 9월 19일자 기사예요. 트럼프 대만 5천억 규모 무기 지원 거부. 공짜는 안 돼. 뭐 우크라이나하고 마찬가지네요. 미국 우선주의로 공짜는 안 되고 돈 내고 뭐 살아 이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4억 달러 약 5,500원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았다. 5,500원 정도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았다. 돈 주고 살아 이거예요. 18일 현지 시간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무상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만의 경제력을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무기를 구매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기 행정부 때도 대만에 200억 달러 약 28조 원의 무기를 판매한 바 있다고 전했다. 뜯어먹고 이 동맹한테다 뜯어먹고 이런 데는 뭐 동맹이 없어요. 트럼프는 지금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 핵 우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벗겨먹기식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대통령 사용 권한 절차를 통해 대만에 20억 달러 구매 군사 지원 패키지 3건을 승인했다. PDA는 대통령이 의회의 허가 없이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국방회의에서 대만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총액은 수십억 달러 규모다. 대만 의회가 국방비 추가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면 곧 미국과 거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뭐 미국이 무상으로 한 대만에게 5천억 규모 무기를 지원한 것을 공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군 군사 무기를 갖다가 구입하라. 대만 입장에서는 뭐 6년 7년 전에 엄청난 돈을 현금 먼저 받아가고 아직도 그 무기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6년 7년씩 걸린대요. 돈은 미리 받아가고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고 이렇게 돈은 선불로 가져가서 받지 못하고 이런 상태죠. 미국 같은 경우. 뭐 유럽도 그렇죠. 우리 한국처럼 뭐 1년 안에 다 제깍 갖다가 납품하니까 한국 이렇게 방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가 있는 이유가 공기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오늘 트럼프가 대만이라든지 일본한테다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것은 같은 동맹인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들은 한국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동맹들한테 상당히 트럼프가 잔인하게 하고 더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동맹입니까? 오늘 데일리안 2025년도 9월 19일자 트럼프 대만 5천억 규모 무기 지원 거부 공짜는 안 돼라는 기사였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같은 모빌리티 TV에서 트럼프 멘토 이 정부 직격 한 숨막힐 지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종교 관련 수사에 대한 숨막힐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소환 조사한 가운데 깅그리치 전 의장은 좌파 정부가 마더문을 파괴하려 한다 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17, 지금 그거 하는 것들은 이 이단들이 돈은 많이 걷어가지고 그 정치에서 어떤 세력을 가지려고 한 거에 대한 그런 것은 종교 탄압하고 다르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지만 현 정부가 종교 탄압한다고는 믿지 않거든요. 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이고
목사인데 이재명 정부가 뭐 종교 탄압하고 그것은 너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무슨 한학자 총재한테 무슨 돈을 받아 먹었거나 뭐 이단들이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세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말들은 한국 정부가 종교의 탄압을 한 거하고 전혀 틀린 것이다. 이것은 통일교가 그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뇌물 주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지 정치적인 그런 탄압은 전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같은 종교인으로서 뭐 마드문을 파기하려 한다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이런 이단 종교에 대해서 한국이 하는 거 지들이 뭔데 관여를 합니까? 킹그리치 전 의장은 17일 자신의 SNS에서 한 총재는 150개국 이상에서 지지를 받는 세계적 지도자라고 한국에서 통일교는 이단이죠. 심각한 심장질환으로 입원 중임에도 정부는 박해 수준의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종교하고 관계가 없죠. 그 개인의 문제죠. 한국 종교는 탄압하고 전혀 종교 자유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봐요. 나도 이 어떤 간증을 통해서 지금 4476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20년 인터넷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무슨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종교적 자유를 받고 있는데 뭐 종교인이라도 여러 가지 특검에 관련된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여합니까? 그것은 종교 자유와 관계가 없어요. 이건 나도 종교인이지만 그런 비인도적인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내정 간섭이죠. 한 총재는 김 여사에게 고가 명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했지 무슨 종교 탄압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 한국 정치에 관여합니까? 특검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다가 지난 17일 출석했다. 킹그리치는 지난달에도 워싱턴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종교 및 보수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탄압이 숨막힐 지경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SNS에서 한국에서 혁명이나 수청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내란이라든지 그 프레임을 씌워서 저렇게 뭐 국민의힘당 제1야당을 갖다 해체시킨다 이런 것은 민주당의 당대표 정청래를 비롯해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세계적인 시선에서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를 그 국민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죠.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서 야당 전부 내란으로 연자제로 이렇게 다 몰아서 무슨 야당을 해체시킨다는 말을 선뜻 막말을 하고 지금 뭐 나경원이라든지 권성동이라든지 또는 대법원장이라든지 한덕수라든지 그 국민의힘당에나 또는 국가의 그 똑똑한 인물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런 민주당의 하는 행동들은 미국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또 의혹을 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뭐 종교 탄압이니 이것은 맞지 않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당을 제대로 된 파트너로 안 여기고 제거해야 될 앞적 요소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뭐 국민이 뽑은 제1야당을 그렇게 거대 여당 171석을 가지고 그렇게 밀고 나간다면 다음 선거에서 좋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국부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도 최근 X를 통해서 한국에서 종교 자유가 침해가 심각하다. 이단 종교들이 갖다 이런 외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도록 갖다 뇌물 줘서 나는 장난친다 봐요. 특검 수사의 우려를 나타냈다. 특검팀은 종교 이런 이단 종교들이 정치 한테 깊숙이 들어서 뇌물 주면서 나도 이들 이단으로부터 많은 해유하고 그런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런 짓거리를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해유하고 정치인들이라든지 같은 종교인에서 능력자들한테 접근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렇지 저기 국가 자체에서 한국 정부에서 종교 탄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 번지수가 틀리다.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죄를 지었으면은 조사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종교 탄압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특검팀은 최근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에 대해서도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 보수 진영의 반응이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교 탄압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무슨 연루돼 있을 때는 부를 수 있죠. 미국이 인권이라든지 무슨 종교 탄압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300명이 넘는 저기 자기 나라에 공장 지어주고 언제는 공장 지으라 해서 해유하고 애거를 해서 거기 가다가 한국에서 100조 원이 넘는 것을 투자해서 한국 기업들이 100개 기업이 가서 있죠. 미국에.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 미국인들한테 해외 기업들이 와서 미군한테 직장을 준 기업의 85%가 한국 기업이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미국한테다 일자를 제공한 것에 85%가 한국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전문직 노동자들 숙련공들을 들여서 공장을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갔다가 헬기까지 FBI를 동원해 가지고 포승줄로 묶고 수갑 채우고 이따위 짓을 해서 그것이 인권 국가가 저기들이 무슨 종교 운운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 걸 본 한국의 국민들은 눈에서는 피도 불안 나는 짓이죠. 오늘 모빌리티 TV에서 트럼프 멘토 이 정부 직격 한 숨막힐 지경이라고 종교 탄압한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국민은 종교 탄압이란 말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어, 통일교 이야기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 이 MBC 국민의힘 통일교 11만 명은 당연한 숫자. 홍준표 교주 지배 정당. 통일교가 교주고 이게 하나님 믿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죠. 이단이죠. 2025년도 9월 19일자 한국 기독교들은 건강하고 전혀 정치적인 그런 거 받지 않고 있죠. 국민의힘은 특검의 당원 명부 서버 압수수색에서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당원 명부에서 발견된 통일교 교인의 숫자는 통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단 안팎에서는 사이비 당원들에게 당이 잠식됐다는 비판과 함께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과 같이 이단들이 정치 쪽에다가 이렇게 그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데 대해서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을 종교 탄압하고 관계없죠.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명부에서 약 11만 명의 통일교 교인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숫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명단이든 간에 110명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명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국민의힘 당원은 숫자는 50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0%에 해당이기 때문에
특검이 들고 온 통일교 교인 명단 120명 가운데 약 10%인 11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이 된 것도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은 극소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가 지난 2023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특검의 의심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전당대회 투표 권한이 있는 책임 당원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매우 미미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사이비 당원들에게 당이 지배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친정인 국민의힘을 두고 통일교 11만, 신처지 10만, 정광훈 세일까지 합치면 그 당은 유사종교 집단 교주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른 없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홍준표는 자기가 마셨던 오물에다 침 뱉고 돌아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당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런 난도질 하는 건 좋지 않죠. 그러면서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정당 해산 대상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압수수색의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통일교에 관한 것인데요. MBC 2025년도 9월 19일자 국민의힘 통일교 1만 명은 당연한 숫자. 홍준표 교주 지배 정당이라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성각으로서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